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회장입니다. 이제 장은 끝났는데요. 오후 시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나름대로 선방을 했어요. 뭐 우선주도 뭐 그 정도 올랐고 본주도 나쁘지 않네요. 보니까 본주도 뭐 오늘 1% 이상 올랐으면은 아주 잘한 겁니다. 그동안 계속 떨어져 가지고 다들 이제 힘들고 답답해했는데 이제는 뭐 더 이상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많이 조정받을 때 그때가 기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항상 늘 얘기했죠. 폭락하는 걸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그런 시각에서 보면은 괴로울 수는 있겠지만은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투자를 하는 분한테는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늘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듣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한번 길게 멀리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 정부하고 민간이 그 판교하고 수원, 용인, 이천, 안성, 평택, 화성 이쪽 지역이죠. 경기 남부 쪽에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최고 수준의 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답니다.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를 위해서 삼성과 하이닉스가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이제 투자해서 16개의 그 팹을 새로 짓기로 합니다. 팹. 새로 짓기로 했고요. 윤 대통령은 그 15일에 경기 수원에 있는 성균관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을 주제로 해가지고 열린 그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곳에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에 총 622조 원을 투자할 거라고 합니다. 그래 앞으로 20년에 걸쳐서 양질의 일자리 300만 개를 새로 생길 거다, 만들 거다, 뭐 그런 거죠. 윤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은 어느 산업보다도 민생을 풍요롭게 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든다고 언급을 합니다. 토론회에는 지역 주민과 반도체 업계, 학생, 그리고 젊은 연구자 등 한 110여 명이 모였습니다.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경기 남부의 반도체 그 기업하고 그런 관련 기업이 밀집한 그런 지역 일대를 말합니다. 현재 19개의 생산 팹이 있고요. 2개의 연구 팹이 있어요. 몰려 있고요. 민간은 그 이곳에 2047년까지 총 622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622조 원을 투자를 해서 16개 팹을 이제 새로 지을 계획이죠. 이 중에 삼성전자의 투자 규모만 500조 원 달아요. 500조. 엄청나죠. 500조 달하는데 삼성은 용인 국가산업단지에 팹 6개에 300조 원이죠. 평택 일반 산업단지에는 팹 3개 120조 원. 기흥 연구개발센터 이쪽에는 연구용 팹 3개하고 20조 원을 새로 짓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용인 일반 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자를 해서 4개의 팹을 신규 건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2102만 제곱미터 면적에 2030년 기준 월 770만 장 웨이퍼를 생산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단지로 자리매김할 전망인데 이곳에서 HBM하고 2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등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346만 명의 직감적으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를 하는 거죠. 이곳에서 고대역폭 메모리 그 HBM이라고 하죠. 이거 하여튼 HBM하고 2나노 이하의 시스템 반도체 등등 해서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를 이제 생산하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이를 통해서 650조 원의 생산 유발 효과, 아까 말한 것처럼 346만 명의 직간접적인 일자리를 이제 창출한다고 했죠. 윤 대통령은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은 설계, 디자인, 뭐 후공정 기업, 그리고 R&D 시설 등 반도체 생태계가 이제 형성이 되고 전기 용수 관련 인프라 건설, 협력업체의 동반 투자로 이어집니다. 결국은 이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지역 상권이 활기를 되찾고 촘촘히 연결된 그런 공급망이 구축이 되는 거죠. 정부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나선 것은 주요 경쟁국들이 반도체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 대규모 보조금과 세액공제 등 가능한 수단을 이제 총동원을 해요. 그래서 클러스터 구축에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조 기반과 협력 업체 간의 가치 사슬 연계와 인재가 함께 모여 있어야만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반도체 산업에서 클러스터 조성은 꼭 필요한 거죠. 일본은 그 구마모토현을 그 반도체 산업 재건의 클러스터로 조성을 하더라고요. 일본은. 대만은 TSMC 신주 과학단지하고 그 주변을 묶어요. 그래서 대실리콘밸리 조성 프로젝트에 착수를 하죠. 미국은 반도체 지원법을 통해서 390억 달러,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국토의 클러스터화를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메가 클러스터 그 조성을 위해서 뭐 인프라하고요, 투자 환경, 생태계, 초격차 기술 등 하여튼 뭐 인재 등 해가지고 4가지 중점 과제를 추진할 건데, 우선 현재 그 새로 조성 중인 용인 국가 산단하고 일반 산단의 전력과 용수를 적게 이제 공급하기 위해서 지방자치 그 단체 등과 함께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난해 7월 도입한 인허가 타임아웃젯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한편에 국가기관 전력망 그 확충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송전 선로 건설 기간을 30% 이상 단축할 계획이라고 하죠. 정부는 올해 반도체 예산을 22년보다 2배 늘어난 1조 3천억 정도 편성해서 투자 환경 조성에 나설 계획이고요. 또 첨단 산업 규제 지수를 도입하고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 첨단 산업 전략 회의를 통해서 킬러 규제의 혁파에 나선다고 합니다. 하여튼 소부장의 그 소부장업계 수건 사업이었던 양산 검증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도 27년 완공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총 사업비 9천억 정도 규모로 용인 클러스터 내 구축이 되네요. 아울러서 올해 2천억 규모의 외국인 투자 유치 인센티브를 활용해서 글로벌 탑10 장비 기업의 R&D 센터를 유치할 계획이죠. 정부는 현재 3% 수준인 시스템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2030년까지 10%로 확대하고요. 글로벌 매출액 상위 50개 내 팹립스 기업 10개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서 수요 기업과 팹립스 간의 그 기술 교류회를 신설해서 이 팹립스의 일감 확보를 위한 네트워킹 그 활동을 지원을 하고 팹립스가 개발한 칩 성능 검증을 위한 검증 지원 센터 신규로 구축할 계획이에요. 팹립스 시제품 제작비 국비 지원 규모 2배 확대하고 첨단 칩 개발 지원을 위한 초미세 공정의 국비 지원 트랙 신설, 주요 파운드리 기업들의 시제품 제작 개방 횟수 확충 등도 병행을 합니다. 대출과 보증을 우대 지원하는 정책 금융을 전년에 6조 6천억 원에서 향후 3년간 총 24조 원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일본, EU, 영국, 네덜란드 등 글로벌 반도체 동맹과의 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해요. 정부는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 계기로 발표한 약 1조 원 규모의 삼성전자랑 ASML 간 공동 R&D 센터 국내 건립과 관련해서 입지 선정 등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대단합니다. 하여튼 윤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반도체 쪽은 엄청난 호재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